만약 저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남자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걷고 모두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많은 기이한 금지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도로 떠나보시죠. 인류의 상상 속에서도 떠올리지 못했을 법한 법들과 이상한 풍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번 술 광고 금지. 이 금지사항은 오늘 소개할 리스트 중 가장 오래된 조치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인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술에 대한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나가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등 여러 주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술의 소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류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아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리 광고입니다. 이는 주류 회사들이 생수, 탄산음료, 시드, 항공사, 심지어 크리켓팀과 같은 브랜드 확장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에서 위스키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는 주류 회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들은 법의 빈틈을 교묘히 활용해 금지된 광고를 우회하며 브랜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할 리스트 중에서는 이 금지 조항이 가장 실용적인 편이지만 인도 남성들이 진정한 술 애호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번 배서의 춤 금지. 그들이 인식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본래 즐기고 파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배서 춤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지 조치가 여성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인도의 댄스 바에서 춤추다 적발된다면 최소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바가 비도덕적인 목적을 지닌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댄스 바의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도 당국의 조치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인도 경찰은 배서 춤을 추는 여성을 무용수이든 단순한 손님이든 관계없이 모두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조치에서 가장 모순되고 황당한 점은 인도에서는 매춘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매매보다 훨씬 더 우아한 직업일 수 있는 여성 무용수들의 춤은 금지되는 걸까요? 13번 외국인과의 파티 금지. 춤, 란제리, 그리고 이제는 파티까지? 이 리스트는 더 우울해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을 파티나 행사에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의 사적 모임 참여를 사전 허가 없이는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안나, 저스틴 비버, 원디렉션을 당신의 파티에 초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파티 전에 모든 외국인 손님의 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행사 내내 이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 허용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규정이지만 이를 철회하자는 제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걸 꽤 즐기는 듯 보입니다. 12번 푸아그라 금지. 프랑스 푸아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비싼 요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인도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음식입니다. 이 특별한 요리는 인도 메뉴에서 사라졌으며 푸아그라 수입을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런던의 한 동물권 단체가 거위 간을 이용해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식이 잔인하다고 항의한 후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도 전역에서 큰 레스토랑들이 푸아그라를 독특한 음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선호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독일, 영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푸아그라 생산을 금지했지만 인도는 수입을 중지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11번 생리의 금기.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교육하는 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자주 간과됩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는 인도 사회에서 절대적인 금기이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인도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두려운 침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니세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청소년 소녀들 중 71%는 생리를 처음 경험하기 전까지 생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많은 소녀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에 비정부 기구인 다스라 달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300만 명의 소녀들이 위생 제품과 생리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보건 전문가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또한 위생과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 사회적 편견, 괴롭힘, 금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생리 위생 문제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리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전히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금기와 제한에 의해 가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소녀들이 과학적 사실과 건강 위생 관행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는 가족과 지역 사회 내에서 생리에 대한 수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0번. 남자들이 손을 잡는 모습. 어느 날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동성애자 커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가게 된다면 이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도 어디에서나 남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니냐고 묻자 그들은 그 질문에 당황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인도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도 문화에서 손을 잡는 것은 형제나 친구 간의 친밀한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 친밀감은 남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잡아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의식, 축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에서 손을 잡는 것이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남자들이 손을 잡는 행위는 로맨틱한 사랑보다는 친근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같은 성별의 커플을 많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번. 소고기 금지. 인도는 세계에서 소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고기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2015년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주인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소고기의 판매와 소지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억 공균 루피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지는 특히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공급자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힌두교 공동체에서 소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이나교 신자들은 소를 숭배하며 힌두교 신자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이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젊은 소녀의 눈동자는 암소의 눈동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고대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소를 조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간주하지만 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고기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인도에서는 그 반대이며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집니다. 소의 오줌과 똥은 피부 질환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으로 사용됩니다. 소를 보호하자는 상징은 이 지역에서 고대부터 종교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특히 베다 경전에서 소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몽골이 침입했을 때 소를 보호하자는 상징은 토착 종교들 간의 연합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8번. 비키니를 입은 마네킹 금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재 인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지 사항입니다. 정부는 상점 진열창에서 비키니를 입은 마네킹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과 최근 러스트풀 모티브스 욕망에 의한 공격 사건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당국은 노출이 심한 속옷과 유혹적인 스타킹을 입은 마네킹들이 여자들에게 부끄러운 것이며 남성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도시의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1986년에 제정된 여성의 부적절한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성을 부적절하거나 타락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즉각적으로 대부분의 인도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네킹들이 유명한 카주라오 사원 같은 곳에 있는 성적인 조각상들보다 덜 도발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주라오 사원에는 집단 성행위 장면들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성 고객들은 이 금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금지가 어리석고 뒤떨어진 조치라고 반대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하면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상점을 알아보려면 매장을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속옷을 판매한다는 표시나 광고가 외부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 노출이 심한 복장의 결과. 인도에서 기억해야 할 생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옷차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인도 남성들의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도를 여행할 때는 불쾌한 상황이나 심지어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남녀 모두가 겸손하고 보수적인 복장을 해야 합니다. 인도는 많은 고대의 신성한 사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사원을 탐방하고 싶어 하지만 사원에 들어가려면 겸손한 복장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 무슬림 복장을 입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성스러운 구역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부의 금지는 아니지만 인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이마에 빨간 점. 영화나 인도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면 여성들의 이마에 항상 빨간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용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빨간 점은 이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도 사람들은 두 눈썹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이 기쁨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빈디라고 부르며, 이는 힌디어로 작은 점 또는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인도 여성들은 이 빨간 점이나 보석을 여기다 붙여 더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고 악귀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디의 빨간 점이 인도 여성들의 제3의 눈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빈디의 빨간 색깔은 명예, 사랑, 번영을 상징합니다. 인도의 남부에서는 결혼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빈디를 착용하여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눈 사이의 점 크기도 인도 여성의 지위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도에서는 결혼한 여성만이 빈디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이마에 빈디를 직접 붙여주며 이는 여성이 결혼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전통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만이 이 행운의 점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여성이 결혼 후 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녀의 부모나 친척들이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혼 여성이나 과부는 이 행운의 점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여성들이 행운의 점을 착용하는 범위는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젊은 소녀들과 미혼 여성들도 빈디를 착용합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은 행운의 점의 모양과 색이 각자의 얼굴, 헤어스타일, 옷에 맞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번. 금지된 손과 발의 제스처. 인도는 사회적 규범이 조에 매우 많으며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제스처 하나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문화적 믿음에 따르면 왼손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로 신발을 벗거나 발을 씻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현지인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무례하고 미개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인도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밖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 규칙을 위반했다면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을 눈 가까이에 가져가 사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회적 예절은 사람이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4번. LGBT 금지. 만약 당신이 LGBT 커뮤니티에 속한다면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공격을 받거나 음식이 던져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주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이를 합법화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문화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성애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동성애는 질병으로 간주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는 2009년 이 법을 강화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이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수천 명의 LGBTQ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법이 재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강력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4번 손으로 먹기. 인도 음식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모든 음식을 섞고 입에 넣는 모습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젓가락이나 숟가락, 다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걸까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을까요? 사실 인도에서 손으로 먹는 습관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의학 체계인 아유르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음식의 온도를 몸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떠서 먹으면 그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입에 넣기 적당한 온도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소화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위장에 보냅니다. 손끝에 있는 신경 말단은 당신이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는 위장의 소화액과 효소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손으로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신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 그 음식과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연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전통에 따르면 5손가락은 우주를 구성하는 5원소, 즉 공간, 공기, 불, 물, 그리고 지구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이 5원소가 음식을 먹을 때 결합되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떠먹을 때 일반적으로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보통 바닥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으며 등을 곧게 펴고 먹습니다. 앉기 전에 바닥에 천을 깔아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만질 때 손끝만 사용하며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전통적인 습관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 인도에서 여행 중인 당신과 파트너라면 호텔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거리에서 키스를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키스를 하면 두 사람 모두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인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에서는 공개적인 사랑의 표현이 불법입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형태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도 형법 제2부 94조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여전히 더 강력한 법률을 필요로 하지만 인도와 같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입니다. 사실 2014년에는 이 금지법에 반대하는 비폭력적인 시위인 키스 오브 러브 캠페인이 일어났고 그 당시 수천 쌍의 커플들이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며 항의했습니다. 이 시위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번 기이한 결혼 의식. 인도에서 기이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결혼 의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하는 일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나 심지어 항아리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도 사람들의 고대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여성의 출생 차트에 화성의 위치가 나타나면 그녀는 망글릭으로 간주됩니다. 힌두교에서는 망글릭 여성은 남편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나무나 개 혹은 항아리와 결혼시켜 저주를 피하려는 의식을 치릅니다. 신랑과 관련된 의식 중에서는 신랑의 시어머니가 그의 발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구자라트 지역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설 때 신부의 어머니가 마두파르카라고 불리는 우유와 꿀을 섞은 혼합물을 이용해 발 씻기 의식을 합니다.
이는 고대 인도 집안에서 존경받는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랑이 토마토나 꽃 또는 다른 기이한 물건을 던지며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결혼 의식은 매우 다양하며 연구자들이 이를 모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인도에 대한 독특한 통찰과 반성을 담은 매혹적인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엄격한 결혼 규제에서부터 파티, 의복에 관한 규칙까지 인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도전과 논란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인도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규제와 제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영상을 원하시면 저희 채널을 계속 팔로우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